감성인형 감성주택.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파주 현장에 다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여기 아직 뭐가 없었는데 드디어 기초를 쳤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세멘의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공사장이구나 라는 느낌이 조금씩 나고 있는데 저도 주택에서 이 정도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는 처음 보는 거여서 저도 대표님께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대표님 지금 이 정도쯤 됐으면은 공정률 뭐 한 5% 정도 됐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이 정도 됐으면은 공정률은 거의 10% 정도는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현재 이제 기초가 이제 타설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번에 봤었을 때 땅속에 기둥까지 봤잖아요. 예, 땅속에 기둥 위에 보와 슬라브가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러면은 바닥이 지금 몇 평 정도 되는? 여기가 지금 바닥은 대략 한 15점 몇 평 될 거예요. 여기가 3층짜리 집인데 네. 대략 이제 3층 다 해서 46점 몇 평이니까 대략 한 15평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아파트 공사를 했었으니까 콘크리트로 굉장히 큰 주택을 짓는, 공동주택을 짓는 공사를 했다 보니까 지금 요소 조금 낯선 것들도 있고 좀 궁금한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지금 이거 뒤에 있는 거, 보통 화장실을 이렇게 좀 낮추기 때문에 위치가 화장실인 것 같긴 한데 요 배관들은 뭔가요, 그러면? 여기는 변기만 딱 들어가요. 아, 변기만 놓는 화장실이라서 아. 얘는 이제 그 오수 배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바닥에 물 청소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바닥 배수. 아, 바닥 배수. 그리고 이 옆에 게 이제 전실에 있는 세면대예요. 아하. 예, 세면대는 여기서 쓰고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이제 화장실만 쓰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약간 유럽식 같이 이제 물 쓰는 공간 여기에 있고, 여기 변기는 안쪽에 있고, 세면대는 이렇게 조금 약간 건식으로 밖에 있는. 저의 문 밖에 있는 그런 형식이에요. 조금 이제 공간이 이제 좀 작다 보니까 좀 미니멀하게 좀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3층까지 올라가면서 3층도 다 전체적으로 좀 미니멀하게 좀 잘 돼 있고요. 얘 이제 벽 쪽에 이렇게 있는 애들은 저기 앞에도 있는데, 네네. 그렇네요. 얘네들은 이제 2층에도 화장실이 있고 3층에도 화장실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의 위치에 맞게끔 가까운 데서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얘는 아마 3층에 올라가는 애일 거고, 네네. 쟤는 아마 2층에 올라가는 애일 거예요. 저희는 이제 층마다 다 다르게 이제 건축주님이 요구하시는 사항대로 하다 보니까 위치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올라가는 이 설비에 대한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네네. 좀 제가 좀 궁금한 게, 왜냐면은 이렇게 그러면 정화조로 얘네가 나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정화조 위치까지 또 이 구배를 줘야지 얘가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모아서. 이 기초 치기 전에 네. 여기서 얘네들이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배관은 하수배관대로, 그다음에 오수배관은 오수배관대로 다 묶여 있어요. 묶여서 관이 두 개가 되겠죠. 네. 하나는 오수배관, 오수배관, 하나는 배수배관. 그게 두 개가 되는데 그 두 개 중에서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기초 바깥에 이제 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 바깥으로, 그러니까는 나중에 여기서부터 연결을 해서 바깥에 있는 쪽에다가 이제 길에 나가는 이제 하수관로가 나가는 그쪽으로 이제 다 이제 연결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또 개인주택의 장점인 것 같아요. 남들하고 똑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럼 얘는? 근데 띵 나온 얘는 누구냐? 얘는 뭐냐면 얘는 식탁이 아일랜드 식탁에서 이걸 쓴대요. 그럼 얘는 이제 급수. 그쵸. 얘도 배수죠. 얘도 배수예요? 그럼 물은 어디서 나와? 물은 이제 나중에 이제 수도를 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기초공사 할 때는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만 저기서 해놓은 거고요. 저기서 분배기를 사용해서 하나 이제 그 뒤에 나중에 골조공사 끝나고 나서 다 이 바닥에서도 또 올라가거든요. 이 바닥에서 왜 올라가냐면은 저희가 이제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 밑에 이제 여기다 비닐을 한번 깔고, 그 다음에 또 단열재를 놓고 그 위에다가 메시 깔고 그 위에다 또 난방배관을 돌리잖아요. 그 난방배관을 돌릴 때 같이 수도배관이 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 몰타를 또 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때는 이제 여기 이제 수도가 같이 들어올 거예요. 예. 아,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제 아일랜드. 아, 이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벽에다가 붙인 형태를 쓸 건지 아니면 아일랜드 이렇게 수도가 같이 있는 아일랜드형 그런 주방을 가질 것인지 이게 건축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생각이 있어야지 나중에 놓으려고 하면은 다 까야 되네요.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상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게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목조주택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목조주택이나 이제 그 철골 같은 경우에는 철골은 이제 빔이 다 쓰기 때문에 빔에 맞는 이제 그 앵커 볼트가 올라오는 거고 여기도 이제 그 저희가 이걸 J 앙카라고 그러거든요. J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J 앙카를 써서 여기다 이제 목조가 이제 플레이트라고 그러는데 플레이트가 구멍을 뚫고 여기서 딱 껴요. 아, 걔도 플레이트가 몇 개를 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와샤를 큰 걸 쓰고 나서 묶어주는 거야. 그래야 얘가 집에 딱 붙겠죠. 그래서 얘가 우리는 다른 데는 이제 그 무거워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날아갈 일은 없는데 목조주택은 이 가볍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데 뭐 토네이도 지역에서는 집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를 꽉 잡아주는 용도로 오즈의 마법사 같은 것처럼. 그렇죠. 예, 이렇게 앙카볼트를 다 박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앙카볼트를 박아서 이제 꽉 조여줘서 집하고 딱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거는 뭐예요? 저것도 이제 여기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아마 배수 배관일 거고요. 아, 여기는 이제 현관인데요. 현관인데 현관에서 이제 올라오는 게 너무 이제 높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아마 현관문이 생길 거예요. 여기에 현관문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바깥에서 이제 비가 맞으면 현관문으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좀 낮춰놓고 약간 원래는 이렇게 조그만한 무슨 이런 건 없는데 원래는 보통은 이제 크게 데크를 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얘를 자그마한 데크 포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이제 비를 막아주는 곳에 바깥에 있는 이제 현관문 앞에 전실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이런 이 주름관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 들어간 주름관은 나중에 이제 전기가 이제 들어올 전기 배선이 들어올 이쪽으로 아마 배전반이 아마 벽 속에 들어갈 거예요. 저 보통 현관에 이렇게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어제 타설을 했는데 하루 만에 양생이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작업이 이제 폼을 일찍 해체해도 될 것 같아요. 일찍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자재를 받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그 이제 먹매김을 예, 이 도면을 여기다가 실제로 그리는 거죠. 예, 바닥에다가 먹매김을 해서 실제 도면을 그려서 이제 그거대로 아마 집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이렇게 좀 저는 아파트 공사만 했었으니까 이렇게 작은 공사를 하면 항상 궁금했던 게 나중에 이제 이 배수관도 있고 전기도 있고 수도도 있고 그러면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런 게 도로까지는 이렇게 와 있는데 내 땅에는 아직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 아, 그게 항상. 궁금하실 수 있죠. 네네. 대부분이 도로까지 수도라든가 아니면 가스 아니면은 그 오화수 종물 처리장으로 가는 이제 배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만약에 그런 게 만약에 집을 질 때 그런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수도가 안 돼 있으면 지하수로 파야 되고 네. 그리고 만약에 오화수 배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은 정화조로 묻어야 되고 네. 아무튼 그런 기반 사항들이 되어 있어야 집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네. 예, 전기도 마찬가지로 전기는 뭐 흔하게 많이 있으니까 되는데 뭐 전기가 또 너무 멀리 전봇대가 멀리 있으면 전봇대를 박아서 끌고 와야 돼요. 네. 예, 끌고 와야 되고. 맞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거나 집 근처까지는 와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요즘엔 지중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땅 속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도로에 들어온 데까지 땅을 파서 전부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먼저 연결하면서 들어와서 짓는 게 아니라 다 짓고 나서 이렇게 연결을 그렇죠. 하는 거다. 여기서 나갈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저 길에서부터까지는 이제 인입을 하는 거죠. 인입 공사를 따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이 건축에 있어서는 이 인입 공사는 저희 건축 공사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아 인입공사는 저기 한전이나 이런 데에다 얘기해서 거기에서 돈 내면 해주는 거 아니었나? 그렇죠. 한전도 그렇고요. 네. 전기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네네네. 뭐 다 그런데 인입공사비 맞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 포함되는 게 말 그대로 옥 외에 있는 설비 공사에 관련된 것도 별도 공사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시면은 저희가 해드릴 수는 있는데 건축 비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 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입공사비. 왜냐하면 건축주님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맞아요. 나중에 이거를 우리 이제 그 건축 매니저들이 다 설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 끝에 가서 그런 게 어딨냐 나는 못 들었다라고 네네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한두 번 들어갖고서 이해가 안 될 수가 그치, 있거든요. 처음 들으시는 예, 거니까 예. 완전 낯선 건데.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도 또 기억에 좀 더 남을 수가 있으니까 예. 처음에 건축 매니저 분들이 그 예상 비용들을 어느 정도 다 산정을 해드려요. 예, 그래서 별도로 들어가는 것들이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것이고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 산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거를 미리 건축하기 전에 다 어느 정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예. 감성주택과 함께 하시면 그런 부분까지 다 챙겨드리니까요. 여러분, 감성주택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파주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초 타설하고 100원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외부에서 이제 우리 도로에서부터 끌고 오는 것들 이제 이렇게 다 동맥을 뚫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만나봤고요. 자, 저 그럼 다음 현장은 어디죠? 다음 현장은 일단 그 화성으로 가시죠. 화성에 지금 기초를 시작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현장인 화성 현장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자, 네, 이번에는 화성 현장에 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지금 단계가 그러면은 아까 파주 그 타설하기 직전 형태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이제 아까 전에 그 파주에서 본 거는 기초 타설이 끝난 상태고 여기는 이제 버림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먹 작업을 하고 늑근을 중간중간 세워서 나중에 늑근을 쭉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바깥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기초에 들어가는 이제 배관 작업을 해놔요. 아까 이제 올라온 거 네, 봤잖아요. 아까 올라온 것들이 이렇게 해서 기초 안에 묻혀서 저 아래 묻혀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스테고랩이라는 걸 좀 깔고 그리고 나서 철근 배관하고 그래서 타설하면 아까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삽질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렇게 삽질을 좀 해서 해야 삽질을 해야. 삽질을 해야 이제 구배가 네. 예, 이제 안 나온 데도 더 내려야 되고 뭐 안 그런 데도 더 올려야 되는데 더 올리는 것보다도 밑으로 내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예, 이 삽질을 하면서 네네. 예, 구배를 맞춰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버리는 이제 그러니까 배수 같은 경우에도 물은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그 구배가 만약 역구배가 돼 있으면은 그 안에서 물이 고여 있는데 물만 고여 있으면 괜찮아요. 물만 고여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쓰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밑에서 점점 쌓여요. 일로 안 넘어가고 점점 쌓이다 보면 나중에 말 그대로 동맥이 줄어들듯이 이 구멍도 줄어들다 보면 배수가 시원하게 안 나가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배를 잘 줘야 천천히 모든 게 다 씻겨 내려가서 그래서 구배를 잘 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되게 뭔지 잘 일반인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이렇게 내려가서 내보내게 해줘야지 거꾸로 되어 있으면 물이 안 나가겠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더 낮추는 작업들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자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철근을 계속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거 외에 또 다른 철근들도 계속해서 더 후속 작업이 있나요? 네, 그렇죠. 이 안쪽에도 다 철근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이제 여기 테두리 먼저 만들어 놓고 이 라인 맞춰서 그다음에 벽체 쓰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안쪽에서 이제 단열재도 깔고 스테고랩도 깔고 라돈 차단되는 스테고랩을 저희가 쓰거든요. 예. 또 깔고 그다음에 그 위에 다시 철근을 복배근으로 이중배근으로 다시 또 설치할 예정이에요. 지금 요게 먹매김 건데 그럼 여기에 지금 폼이 서는 건가요? 이쪽에? 네네. 요건 피복 두께고 네. 그런 건가요? 그렇군요. 얘도 일정하게 벽 네. 라인을 따라서 힘을 받아야 되니까 벽 라인을 따라서 맞춰서 철근을 그대로 맞춰서 해놓기 위해서 안쪽에다가 먹을 또 넣는 거죠. 요게 그러면 나중에 타설 높이인 건가요? 뭔가요, 요거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 벽 위치를 찾아서 네. 그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가서 배관이 나와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이 실을 띄워놓고 중간중간 현재 폼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벽 사이에 들어가는 건지 어디에 나와야 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 치수를 그래서 따서 하기 위해서 실을 띄워서 그 배관 위치를 잡기 위한 이제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 폼을 다 세운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배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의가 좋으니까 외벽선에서 몇 센치, 이쪽 뼈에서 몇 센치. 근데 그게 없으니까 여기는 이걸 밑으로 놓다 보니까 중간에 미리 치수 재서 거기서부터 실을 띄워서 네네. 거기서부터 이제 치수를 따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장에 맞게 가장 이제 편리한 방법, 효율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저희가 파주에서 봤었던 그 기초에서는 타설이 된 후에 나와 있는 것들만 봤는데 지금 여기는 그 안에 묻히는 것들 묻혀서 저희가 그때 못 봤던 것들을 이렇게 좀 약간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 현장 화성 현장에 작업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타설하면은 파주 현장처럼 그런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평택 현장처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평택 현장 다음이 얼마 전에 봤던 안성 현장처럼 되는 네. 거고 그 안성 현장이 좀 지나면은 또 이제 신선하고 예 그쵸 예 다른 후성처럼. 현장 예, 또 되는 네. 거고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찍다 보면 아마 전체적인 공정이 한눈에 다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보이실 것 같고 채널 보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해서 집이 지어지는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현장으로 빨리 이동 빨리 한번 해보시죠. 이동하겠습니다. 예. 네, 예, 다음으로 가시죠. 네, 가시죠. 예. 지금은 저희가 평택 현장으로 지금 이동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계획한 거나 약속한 게 아니라 정말 마침 딱 현장에 왔는데 건축주님께서 또 현장을 보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건축주님 안녕하세요. 예. 네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여기 평택이고요. 우연찮게 부모님한테 땅을 받아갖고 여기 고향에 눌러 앉으려고 집을 짓고 있어요. 아, 네. 부모님께 땅을 받아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네, 너무 좋은 기회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집을 지으시는데, 감성주택은 어떻게 알게 돼서 선택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집을 지려고 계획하고 나서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죠. 맨 처음에는 모듈러 주택을 알아봤는데요. 평택에도 모듈러 주택을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도 알아봤다가 계약까지 했다가 계속 얘는 인터넷을 봤을 때 한번 보고 싶은데 얘는 계약을 덜썩 해놔가지고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한번 보자. 얼굴에다 한번 보고서 결정을 하자 해갖고 직접 원주까지 갔어요. 그때 그냥 계속 얘기를 쭉 했는데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되고 전에 했던 계약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취소를 하고 손해를 보고. 네, 여기 이렇게 보면은 또 건축주님과 건설사도 보면은 인연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궁금한 게 제가 안쪽을 살짝 둘러보고 오니까 약간 건축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취향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를 조금 꼭 이것만큼은 정말 이 집에서 구현하고 싶었다 하는 것들이 있으셨다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는 거실을 일단 크게 나누고 싶었어요. 가족실을 무조건 크게 해갖고 방들은 아마 작을지 몰라도 가족실은 크게 하자 그래갖고 그렇게 평면도를 잡았고요. 근데 그렇게 평면도를 잡는 대로 다 해주더라고요. 거실이 너무 넓었는데 단지 네. 이제 기둥이 하나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 빼고는 다 네. 해주셨고 창도 아이들이 가로로 넓은 창을 좋아했어요. 근데 네네. 목조 구조상 그렇게 넓으면 뭐 구조상 위험하다 해가지고 최대한 넓은 사이즈로 해서 아무튼 다 원하는 대로 네. 설계했습니다. 네, 건축님 그러면은 지금 안쪽 한번 둘러보셨는데 어떻게 원하시는 대로 설계했던, 기획했던 바대로 조금 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100% 거의 구현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100%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혹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우셨거나 혹은 이거는 정말 좋았거나 하는 부분도 있으면은 저희 보시는 분들께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감성적이 너무 잘해주었다. 이런 것들. 설계 평면도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다 넣었는데 뭐 문제됐던 건 하나도 없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흔쾌하게. 네. 그리고 저희가 운 좋게 또 계약도 빨리 해서 뭐 아주 저 요즘 뭐 집 짓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게 네. 선택도 됐고 네. 아무튼 뭐 저희로서는 뭐 대만족적으로. 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막
정말 원하는 바를 되게 명확하게 또 건축주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감성주택에서 또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또 구현을 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상호간에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을 때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완성도 높은 주택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네, 건축주님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평택 현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현장인데요. 지금 좀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이라면은 약간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 고현장과 고현장 사이 정도 스테이지 되겠구나 이런 느낌 좀 이제 오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인가요? 지금은 이제 기초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위에 이제 목골조로 골조가 거의 다 끝난 상태예요. 근데 골조가 다 끝난 상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 크기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집 크기는 다 커진 거고, 그리고 이제 현재로는 이제 창문이 다 달려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처마에 이제 프레싱이 지금 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태고, 이제 지붕 마감재가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공사가 굉장히 바빠지는 게, 사람으로 따지면 뼈가 다 생겼는데 그 안에 기능을 하는 심줄이라든가 신경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집도 이제 똑같아요. 전기가 있어야 이제 살아나는 거고요. 배수 배관 순환이 돼야 돼, 집 안에서도.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내부의 필요 장기들을 지금 이제 넣는 네. 그런 작업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큰 골자는 이제 맞춰졌고, 이제 작은 세부적인 상세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볼 텐데, 아마 기존 현장에서는 또 어느 정도 그런 것들도 되고 이제 피부까지 입혀진 상태를 봤는데, 우리가 아까 파주에서 그리고 화성에서 이렇게 그 사이에 그 타설된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봤던 것처럼, 여기서는 그 단열재들과 방통과 그 사이에 무엇들이 어떻게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거를 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네네.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창호가 설치가 됐고, 요 밑에 요거는 그때 이제 외장재를 위한 프레싱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무슨 테이프 같은 거를 더 붙였어요. 요거는 뭔가요? 아, 네네. 이거 잘 물어보셨는데요. 얘는 창호를 설치하고 나서 이 투수방 수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요 사이에 이제 물이 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방수를 위한 이지실이라는 테이프예요. 그래서 이 테이프는 굉장히 비싸요. 이런 것들을 또 붙여줘야 이제 오래돼도 내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테이프가. 안 그러면 갈라지거나 찢어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테이프를 써서 이렇게 막아주는 거고, 이렇게 방풍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방수도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얘는 아래에 있는 우회에 있는 이제 자재와 아래에 있는 자재를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분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재료 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해놓은 거고, 창호는 제가 이제 그 독일식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안방인가요? 여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쪽은 이제 안방이 되는 거고요. 안방에 이제 창호가, 여기 대부분이 창호가 건축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이즈로 좀 옆으로 긴 창들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와이드한 느낌으로 들판을 좀 바라볼 수 있게끔 그런 창이 좀 들어간 이제 안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그 설비 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건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올해 1월 1일부터 전기 그 준공에 관련된 그 시험 그 성적서를 내는 것들이 좀 기준이 바뀌어서 원래 후렉시블을 다 사용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 현장에서 봤던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웬만한 거 다 후렉시블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 까만 것들이, 저쪽에 보면 다 까만 것들이 다 후렉시블이에요. 저게 후렉시블이 은색이고 까만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상은 왠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적으로 만져보면 쇠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한 번 더 이제 그 몰탈이 덮어질 거라서 아래쪽에는 이제 CD관을 사용해도 크게 무방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는 이제 바닥 배관은 이제 CD관을 이제 묻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이고, 이제 그쪽 저 앞쪽이 이제 드레스룸이 되고요. 예. 원래 드레스룸 안에 화장실이 있든가 내부 안방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는 안방 화장실은 아니고 지금 이제 분리해서 공용 화장실로 만든 거예요. 예. 공용 화장실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 장점은 화장실 개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화장실 개수가 많아지면 집에 단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예. 그렇죠. 예. 화장실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타일도 그렇고 방수 작업도 그렇고 들어가는 도기들도 확실히 많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요 내려온 것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현관이잖아요. 네. 현관에서 내려온 얘네들 보면은 얘가 지금 쇠죠. 네네. 예, 쇠죠. 예, 그렇습니다. 쇠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플렉시블로 다 사용을 했고요. 예. 여기가 세탁기를 놓는 자리예요. 약간 다용도실 같은. 그렇죠. 세탁기를 여기다가 놓고 빨래를 하고 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쪽에 세탁기를 놓는 그런 자리. 세탁기랑 건조기 놓으면 딱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탁실을 여기다 이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세탁실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거실. 예, 엄청 와이드한 예, 거실이 펼쳐졌죠. 지금 보니까 네. 이 가운데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좀 다르게 생겼어요. 눈썰미가 네. 보통이 아니시네. 이 나무는 페로렘이라는 이제 자재예요. 페로렘이라는 이제 걷어, 빔 자재예요. 그래서 빈자재. 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스판 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쪽으로 걸쳐지는 애들에 대한 힘이 이쪽에 다 모이게 됐죠. 큰 보. 그렇죠. 큰 보요. 보. 예, 큰 보가 원래 목조주택의 이제 단점이 큰 자재를 얻지 못한다. 그쵸. 라는 게 단점인데 그거는 그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한 큰 자재들이 공학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공학 자재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예, 공학 목재를 사용해서 빔을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걸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는 전부 다 이 철물, 행거 철물로 전부 다 고정을 해서 이쪽에서 오는 바닥 장선이 이렇게 이제 그 처지지 않도록 다 보강하기 위한 이제 예, 철물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도 중간에 혹시라도 이 처짐이 있을까봐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적으로 여기다가 기둥 겸 기둥 앞에 이제 장이 들어갈 수 있게끔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 앞쪽으로는 여러 가지 뭐 술장이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 이제 홈바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홈바. 너무 좋다. 홈바가 생겨서 이쪽에 이제 바가 아마 이렇게 들어갈 예정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바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 뷰를 보면서 술을 마시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회전자로 돌리면 텔레비 보고 이렇게 걸터서 한 잔 넷플릭스를 본다. 그렇죠.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예. 그리고 여기 이 뷰, 그리고 이 세로 창으로 난 요런 이 세로로 된 뷰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진짜 전원주택만 느낄 수 있는 고객에게 완전히 커스터마이즈 된 정말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저 앞쪽으로 이제 주택들이 많이 있지만 이 블록부터는 사실은 다 논이에요. 네, 맞아요. 네, 다 논인데 여기 논을 이제 개발 행위를 하면서 대지로 바꾸면서 집을 짓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이쪽 옆쪽도 다 개발해서 아마 그 주택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지금 한번 2층을 올라가 보고 싶지만 아직 계단이 다 완성이 되지 않은 굉장히 관계로 데인저러스한 것 같습니다. 예, 계단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관계로 2층은 이제 올라가 보진 않고요.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봬요. 예.